안녕하세요. 단체급식 이제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7주차, 8주차는 해습이랄까 선행 요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고, 다시 단체급식의 9주차 강의로 들어오면은 제 8장에 있는 시설 단체급식에서 뭐 시설이라는 것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뭐 조리실이라든가 또 관련 공간은 물론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져 있는 뭐 기구류 등을 이제 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설비란 것이 뭐 급수라든가 배수, 또 열원, 뭐 환기, 냉난방 시설, 조명 등을 이제 말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설비와 또 그 관련 공간들을 모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걸 설치를 해놓은 어떤 공정에 따라 설치를 해놓은 것이 단체급식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이고, 또 이러한 그 단체급식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생적이면서도 이제 쾌적한 환경이랄까 적절한 시설 혹은 뭐 설비 같은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업 이제 공간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비의 그 계획이 발생이 되어서 작업 공간이 이제 완성되기까지 흐름도는 표 8-3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표 8-3의 어떤 그 급식 시스템의 결정이랄까 필요한 기기에 대한 어떤 리스트업, 뭐 레이아웃, 예산을 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계획을 완성한다든가, 이러한 단계로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설계의 그 계획은 급식 시설의 기본 계획을 기초로 이제 설계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작업 공간을 설계할 때의 어떤 그 주의점이라면은 일정한 공간 속에 동선을 따라서 기기류를 배치를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또는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설계도면이라고 본다면은 작업의 능률이랄까 안전, 또 작업의 어떤 그 위생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의 그 진행 방법을 다시 한번 도식으로 본다면은 계획 단계에서의 검토사항과 그 다음에 그 계획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화 시켜놨죠. 이분화 시켜놨는데 보면은 그 계획의 그 관련에 있어 가지고는 메뉴를 작성할 때 영양성이랄까 기호성, 또 위생성, 더불어서 가격 어떤 비용 면에 있어 가지고 적합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그 메뉴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이 메뉴에서 조리의 종류라든가 또 조리의 내용, 조리하는 양, 조리하는 시간, 이러한 것들을 전부 급식 시스템 결정할 적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리 양이라든가 조리 시간이 만약에 많을 때는 뭐 전처리용 기계를 이용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아예 그 레디메이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그 제품을 이용한다든가, 그 가열 조리용 기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기기를 리스트업을 하는데도 이 계획을 진행시키는 방법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식 수에 따라 가지고 급식 시간이랄까 또 급식을 어떻게 배선을 하느냐, 중앙 배식이냐 아니면은 각 어떤 거 청별 배식이냐 뭐에 따라서 각각 틀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배선 방법은 또 뭐 식기의 크기라든가 무게, 만약에 급식수가 많은데 식기의 크기라든가 또 식기 자체 어떤 무게가 중량이 많이 나간다든가 하면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선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식기의 어떤 직기 비품에 있어 가지고 상차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기를 반납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수납하는 기기와 같은 것들도 급식수에 준해서 그게 맞는 어떤 그 소독이라든가 세정기의 그 크기를 정해줘야 되겠고, 용량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재료의 구입량, 급식수에 따라서 재료 구입량이 달라질 수 있겠고, 또 급식수에 따라서 보관하는 양을 일정 기간 얼마만큼을 설정을 하느냐, 당일 입고돼서 당일 소진을 하느냐, 아니면은
건어물이라든가 뭐 곡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주일 보관을 한다든가 하는 보관에 맞는 또 급식 창고와 보건 창고와 같은 것들의 그 시스템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류라든가. 그래서 이런 급식수에 따라 가지고 식품을 저장하는 저장고라든가 뭐 냉장고의 크기라든가 뭐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함께 어떤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수에 따라 가지고 또 식사 시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조리가 완성되고 나면은 모든 조리가 완성된 시점에서 2시간 이내에 배식이 거의 끝나야지만 어떤 그 식품 위생상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하다면은 최종 조리 완성된 것을 배식하기 전에 준비했다가 만약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시간적인 어떤 거 간격 차이를 두고 배식을 한다면은 최종 조리된 제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급식하는 그런 시간의 조정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석수에 따라 가지고도 뭐 식사하는 배식 시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 단계에 또 검토되어져야 될 상황 같은 거는 피급식자의 그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작업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리 종사자들의 사용 방법에 대한 연구라든가 뭐 작업 동선에 대한 연구, 조리 식품의 연구,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을 하는가, 전처리가 된 식재료를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로우 머티리얼 원재료를 아예 가져와서 전처리를 이 급식실에서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전부 이 조리에 걸리는 시간도 달라지고 메뉴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메뉴 연구는 또 뭐 연구를 할 적에 어떤 그 식품위생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허가되어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다든가 또 뭐 관련 법규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 단계에서 모두 다 검토를 해봐야 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연구하고 식재료를 들여오고 하는 상태에서도 가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설계 도면을 체크할 적에 공정의 어떤 그 레이아웃, 조리 도구, 설비와 같은 것들의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도 전부 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져야 될 하나의 어떤 급식 시스템 결정하는 데에 계획 단계에서 검토되어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획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기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정해진다면은 과연 이러한 것들에 드는 어떤 경비라든가 필요 면적이라든가 이걸 면적을 결정을 해서 건축이라든가 부대시 설비와 같은 것들하고 연계지어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어떤 성별이라든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탈의실이라든가 뭐 갱의실이라든가 사무실의 크기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의 그 부대시설로서 급식 시스템의 한 일환으로서 모두가 다 고려되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작업 공간을 설계할 때의 설계상 주의점을 본다면은 작업에 따른 동선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기기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전처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가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실이 있고, 그 다음 뭐 배선실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한 것들의 동선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전처리실이 앞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세척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조리를 하고 가열하고 배식한다, 이러한 순서가 만약에 엉켜버린다, 순서가 틀려져 버린다면은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품의 어떤 그 선도라든가 위생성도 떨어지게 되고, 또 작업자들의 그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지기 때문에 이 작업에 따른 동선을 고려해서 꼭 설계를 하고 기기 배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계 시에 주의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면은 일정한 공간 속의 동선에 따라서 어떤 기기를 배치를 하고 또 이것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설계도면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능률 혹은 안전성, 위생적인 조건 고려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설계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뭐 정개축 계획이 거의 단축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수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에 철저한 어떤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급식 운영이라든가 관리자는 이 도면 작성을 위해서 필요사항을 또 제시하고 완성된 도면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본다면은 설계상의 어떤 그 주의점은 작업에 따른 동선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기기를 비치해라. 그 다음에 건축과 설비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설비를 만약에 500명분의 뭐라 그럴까요? 치방기를 이렇게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치방기 넣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다면은 500인명분의 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 공간과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평수라든가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 라든가 또 아니면은 건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전처리실에서 위생 전시를 통해 조리실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한 위생 전실과 같은 것들도 건축의 일환으로서 한 공간을 확보를 해둬야지만 그 다음 청결 구역으로 들어가는 조리실의 조리실로 들어갈 적에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면적의 확보라든가 건물의 구조 혹은 내장, 설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또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필요한 면적이 확보가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작업에 적절한 면적이라든가 통로 면적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구분이라면은 작업의 그 용도별로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것을 구분이라고 얘기하고, 분리라면은 벽이라든가 층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호환이 되지 않고 문을 연다든가 층 분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간 분리를 하는 것이 또 우리 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이 적절히 이제 이용되도록 해야 되고, 환기라든가 또 배선이라든가 배관, 배수 설비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비위생, 이 비위생이라면은 조금 그 말에 어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조리가 완성되는 공간이라면은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비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위생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 구역, 그러니까 조리가 완성되기 전에 전처리 구역이라든가 어떤 일반 세균이랄까 물리적인 어떤 위해랄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도 될 법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비위생 구역이라고 억지로 붙인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해석에서는 이거를 이제 일반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할 적에 파란색 부분은 청결구역이다. 또 노란색 부분은 일반구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들어갈 적에는 위생전실이 있어서 어떤 그 오염물질이라든가 손세척 소독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처리를 한번 하고 청결구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구분을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정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관리면에서 아주 편리한 위치를 선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히나 관리자인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실이 일반 구역 내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유리를 한다든가 그 안에 조리하는 과정들이 다 보여질 수 있게끔 오픈 키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병원의 병원 주방의 배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문이 있고 이제 뒷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여닫이 문과 미닫이 문들이 있겠고, 이 집 설계 도면을 이렇게 그냥 지금은 이렇게 설계 도면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엑셀이라든가 또 아니면 캐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사실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면은 물품 취급 사무원실이라는 어떤 그 사무실이 있겠고 영양사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여닫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스팀 테이블이 있고 여기 지금 있으면은 병원에서 그죠 어떤 그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에 대한 구분이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실 그 배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것을 제가 책의 것을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여기 발췌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보시고 뭐 준비실, 준비장, 뭐 싱크, 뭐 이게 세척실이라는 얘기들 감자 박피기가 있고 어떤 그 세척을 하고 세척을 했는 것들을 이제 이 조리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조리대가 있고 뭐 조리 기구장이 있고 식품차가 있습니다. 이 식품차와 같은 것들은 어디로든 뭘 하냐면은 뭐 병실 배식이라든가 아니 중앙공급식에서 각 병동 배식을 하는 그런 식품차와 같은 것들을 여기 두면은 중앙에서 조리를 해서 각각의 어떤 그 병동으로 옮기는 이런 식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강기가 있고 아주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배치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이렇게 그 배포해드렸는 헬스업에 대한 그 동선관리, 물류관리 그거를 참고로 보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카페테리아식 주방의 배치도입니다. 그러면은 출입구가 있어요. 이 출입구라는 것은 아마도 뭐 고객이라든가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출입구가 될 것 같고 그두 군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출입구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창고가 있고 실제로 이 카페테리아의 주방의 배치도인데 여기서 물류 동선이랄까 작업자 동선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여기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실 있고 이 창고라는 것은 물품이 들어가지고 보관을 일단은 뭐 선입선출을 하되 보관되는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그날 당일 입고돼서 소진되어지는 것들은 별도의 어떤 그 전처실을 통해서 뭐 세척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뭐 렌즈라든가 후라이어라든가 뭐 치방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냉장 냉동고가 측면에 빛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조리가 끝난 그런 음식들은 이제 보온 온도 관리를 위해서 냉장을 원하는 냉장이 유지되어야 되는 식품들 샐러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냉장 보관이 될 거고 또 보온고 한 60도 정도의 그 보통은 보온고는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보온고에 들어간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보온고 들어가고 서비스 야드는 여기 쭉 지금 바트 같은 데다가 밥들 부식 반찬이라든가 밥 이렇게 두면은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이 서비스 코트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본인들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을 하고 다 식당에서 식사를 끝낸 후 퇴식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제 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에서는 자동 식기세척기를 통해서 식기세척을 하고 건조를 해서 보관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어떤 그 온수의 온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71도에서 74도, 75도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이 식기세척기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 식판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그 뭐 뭐라 그럴까요 뭐 PVC는 아니고 만약에 그 PT 뭐 이래 어떤 거 플라스틱 재질의 어떤 식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형태가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 식기세척기 온도는 상당히 잘 고려를 해서 보통 한 71도에서 74도씨 정도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작업 공간에 대한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설계 도면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이 작업 공간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 공간에 대한 실제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뭐 기초 공사를 하게 되고 또 주방 내부 공사를 하고 배관 공사를 하는 등이 행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뭐 관공서에서 준공검사를 한다든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은 준공인수를 하고 승인이 되면은 급식실이 이제 실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수라든가 저장 공간은 지금 이렇게 그 검수나 저장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검수를 할 때는 충분한 보통 저도를 541럭스 정도로 아주 밝은 그런 조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고 보관 관리 이렇게 해서 냉동, 냉장 원료가 온도 기준 이탈된 상태로 운송되고 온다든가 보관되면은 실온에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 원료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이래서 냉장 냉도가 원료가 오는 경우에는 배송 차량의 타코메타 있죠. 온도 관리 기록지를 꼭 관리자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온도 체크를 뭐 10분에 한 번씩이라든가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그 온도가 이탈되지 않았는가 이탈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이탈이 되었다면은 그 보관해서 온 식품의 어떤 그 열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러한 그 이탈이 된가 안 되는가는 이 검수를 할 적에 꼼꼼하게 여러분들 어떤 그 영양사라든가 관리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수를 하고 입고가 충분히 이제 검수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입고를 해야 되겠고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뭐 육류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공유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각각 구분 보관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적에도 보면은 가공식품용이라든가 뭐 야채용, 육류용, 완제품용, 의류용의 칼도마는 각각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혹시라도 뭐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게, 예를 든다면 의류용과 채소용을 동일한 칼도마로 쓴다든가 하면은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같이 사용을 한다면은 채소용을 먼저 사용을 하고 의류용을 하지만 충분한 세척 소독을 한 다음에 의류용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의류를 뭐 어떤 생선과 같은 것들을 다듬는 데 사용을 하고 나면은 세척 소독 관리하는 것을 어떤 기록을 남겨서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를 했다, 관리를 했다, 소독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두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싱크대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 순서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뭐 육류, 의류와 같은 거는 별도로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채소류를 먼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육류, 어류, 가금류와 같은 것들을 사용 순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청소 관리, 소독 관리를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무장갑이라든가 앞치마, 행주 등도 당연히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뭐 전처리용이 노란색이라면은 앞치마도 똑같이 전처리용으로 노란색해서 전처리실에 둬야 되고, 조리용이 만약에 흰색이라면은 조리용 앞치마와 장갑은 별도로 또 조리실에다 둬야 되는데, 간혹씩 보면 학교 급식에서 전처리용과 그 다음에 조리용, 뭐 청소용의 앞치마와 장갑을 같은 벽면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표시만 구분 표시를 했는데, 그래 되면은 교차 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용, 뭐 배식용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조리용은 조리용, 배식용은 별도의 또 배식용, 전처리용, 청소용을 각각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 전후의 식품 종류별로 용기나 덮개를 꼭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덮개를 사용하고, 사용한 행주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전 행주, 뭐 사용 후 행주라든가, 물론 행주 같은 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주소로 가지만 뽑기 행주를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사용하기 전의 상태는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담아가지고 사용 전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사용한 것은 이렇게 덮개가 있는 어떤 그 밀폐 용기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삶고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입고 보관해서 이러한 것도 보면은 원부 재료를 이제 입고하고 검수할 때 좀 전에 설명했던 입고 보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보면은
입고 차량의 온도 및 청결 상태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차량의 온도라든가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또 서류를 확인하고 뭐 만약에 도축 증명서라든가 뭐 도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 축산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 어떤 원산지라든가 도축 증명서 상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개별 식별 개체 식별 병원과 그러한 것들이 그거와 들어오는 제품이 일치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보면은 뭐 시험 성적표라든가 또 아니면 입고 검사 또 도축 검사 증명서 이러한 것들 다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자가품질 검사서라든가 시험 성적표 같은 것들도 꼭 이렇게 입고를 하지 원부 재료를 정상적인가 혹은 부적합품이 들어오는가는 서류로도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관능 검사도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자체적으로 설정한 입고 검사 기준에 따라서도 실험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검수를 하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당일 입고 당일 소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재료가. 물론 번거롭지만 선도는 훨씬 더 좋은 걸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뭐 어떤 그 차량 지체가 없는 데라면 2번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원부 재료를 보관함에 있어 가지고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품목별로 그죠? 뭐 어류는 어류, 육류는 육류, 농산물, 가공품은 각각 달리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이 분리해서 보관할 때에 모든 걸 다 구분 표시를 다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리 보관이 어려울 때는 이격 보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벽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각각 10cm 이상 띄워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원부 재료는 선입 선출을 준수를 해야 되겠고 개봉하고 남은 이제 원부 재료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가지고 표시를 한 후에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다음에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것 되고요. 그 다음 냉장 냉동 차량은 마찬가지로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냉장 냉동 창고에 있어 가지고 온도 감응기 온도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온도 센서가 있는 그 감응 부분은 온도 변화가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입구 쪽에 냉장고라든가 냉동고 입구 쪽에다가 부착을 해두면은 문을 여닫으면서 그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로 냉각 기능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감응기를 입구 쪽에다가 두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냉장 창고는 보조 온도계를 둬가지고 이렇게 2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2개의 오차 범위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둘 중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검증을 받고 검증했는 것에 따라서 교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입고 보관 관리 해가지고 여기는 보면은 아마 양송이를 이렇게 그 핏박스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핏박스에 보관을 하고 이거는 뭐 느타리 버섯과 같고 이렇게 핏박스에 보관할 때는 이 언제 입고가 되었고 중량이 얼마이고 어디에서 들어왔고 또 언제까지 어떤 그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안 돼 있다면은 입구라든가 뭐 어떤 그 창고 벽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이 렉이 있고 밑에 바닥에다가 이 제품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버섯 같은데 밑에는 어떤 그 팔레트라든가 이겨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팔레트와 같은 것들 놔두고 그에 물건을 보관하고 여기도 지금 잘못된 게 뭔가 하면 팔레트를 분명히 놨습니다만도 이 팔레트 자체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나무 재질은 수분 흡수를 많이 하고 미생물 번식이 쉽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식품 보관을 위한 어떤 그 밑에 까는 어떤 그 팔레트로서는 부적합한데
여기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도 잘못된 어떤 그 재질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는 보면은 뭐 쌀입니까? 이게 우리 뭐그 양공유 같아요. 여기 양공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앞에다가 보면은 항상 구분 표시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고라든가 보관 관리를 하고, 보관 관리 장소가 아니고 입고를 하고 검수를 하는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밝기 조명도는 가장 우리 그 식품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 밝기를 가져야 되는 540럭스를 꼭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조명 시설이 540럭스가 되지 않고 뭐 450이다 뭐 400 정도가 된다면은 보조 조명기를 달아서라도 그 럭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